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다들 싸우기만 할까?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롭고 또 어찌 보면 논쟁적인 이론, 의식 지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위력과 힘.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질문이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점점 더 분열되는 것 같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이 답답함에서부터 오늘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평생을 바쳐 답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의식 상태를 1부터 1000까지의 에너지 수치로 측정해서 말 그대로 의식의 지도를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 결과물인 의식 지도입니다. 와, 언뜻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감정인 수치심에서부터 가장 높은 경지인 깨달음까지 우리 내면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호킨스 박사가 사용한 응용 근운동학이라는 측정 방법에 대한 논란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걸 유사과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관점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중립적으로 한번 탐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도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시작해보죠. 호킨스 박사가 위력, 그러니까 영어로는 force라고 부른 영역인데요.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78%가 이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이 위력의 영역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위력, force와 힘, 파워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위력은 뭔가를 누르고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외부로 향하는 공격적인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힘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고요. 이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00 이하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숫자 100. 이곳에는요,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감정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의식 수준이 공포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온통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늘 방어적이고 의심하고 불안하죠. 이런 에너지는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쉽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감이 쌓이면 바로 다음 단계의 에너지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수치를 보면 150으로 공포보다는 에너지가 높죠. 그래서 때로는 억압에 저항하고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수심과 증오에 기반한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계선, 바로 코앞에서 우리는 이 위력의 영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왜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래 감정들보다는 분명 기분 좋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조건이나 인정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일부 분석가들은요, 바로 이 자존심의 에너지가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예를 들어 미국의 마가 현상이나 한국 일부 극우 정치 세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옳고 특별하다는 그 믿음이 비판에 대해선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고 결국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분열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존심이 주는 그 힘의 감각은 사실 환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흑백 논리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더 높은 의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가장 큰 장벽이죠. 자, 이제
이 전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보시죠. 200.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식 지도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대한 분기점, 바로 용기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200의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탓하는 걸 멈추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왜 나한테 이래? 에서 나는 내 삶을 위해 뭘 할 수 있지로요. 파괴적인 에너지에서 건설적인 에너지로의 정말 위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영역에선 갈등을 어떻게 다룰까요? 더 큰 분노나 자존심으로 맞서는 위력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높은 의식은 낮은 의식과 싸우질 않아요. 대신에 더 넓은 관점과 맥락을 제공해서 문제 자체를 그냥 녹여버립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어둠이랑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죠. 수용 350, 이성 400, 그리고 사랑 500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흑백 논리를 넘어서 전체를 보게 되고 분리가 아닌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갈등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호킨스 박사의 연구 중에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솔직히 가장 믿기 힘든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균형추 효과라는 건데요. 사랑, 그러니까 의식 수준 500의 상태에 있는 단 한 사람이 200 이하의 부정적인 에너지 상태에 있는 75만 명의 에너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분노와 자존심에 똑같은 분노와 자존심으로 맞서는 건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거라는 거죠. 진짜 변화는 저 바깥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등을 진짜로 해결하는 힘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갈등과 성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의식의 지도 위에서 나는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가?